안녕하세요, 코드종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리액트 19 베타와 관련된 블로그 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곧 출시될 리액트 19에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액트 19 지금 현재 버전은 18점대인데 이제 새로운 19 버전 베타 2가 공개되었고요. 이 베타 2와 함께 이제 18.30이 공개됐어요. 근데 이 노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18.30은 사실 이제 19 스테이블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새로운 19 버전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존 버전 18.2 버전하고 동일한 동작이지만 19 버전 도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워닝에 해당하는 그런 콘솔 로그들이 나오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19 버전을 깔기 전에 먼저 18.30을 깔아보는 게 좋겠죠? 이 블로그 글에서 19 버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점, 그 다음에 나아진 점, 그 다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What You New in React 19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엄청 길어요.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액션이죠. 액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는 사실 이제 데이터 뮤테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액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이 아래쪽 코드를 보면 액션이 있기 전에 코드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리턴 값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인풋이 있고 버튼이 있고, 그래서 인풋에서 버튼을 뭔가 클릭을 하면 서브밋 펑션에서 is pending 어떤 요청을 보내서 아직 응답이 오기 전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pending 스테이트를 하나 따로 두고 있고요. 여기 use 스테이트를 해서 pending을 두고 있죠. 그러고 이 API를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응답이 오게 되면 pending 스테이트를 false로 바꾸고 에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에러면 에러를 표시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리다이렉트 하는 그런 코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코드가 액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거죠. 리액트 19 버전에 추가된 이 액션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해당해요. 뭐냐면 이제 트랜지션에서 어싱크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이제 펜딩 스테이트라든지 에러라든지 뭐 폼, 옵티미스틱 업데이트 뭐 이런 거를 다룰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유즈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 액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액션으로부터 펜딩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그 다음 예제 코드인데요.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트랜지션이 뭔가라는 거예요. 유즈 트랜지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났다면 렌더링이 다시 되겠죠. 근데 이제 렌더링이 다시 되고 있는데 그때 뭔가 내부에서 서스펜스가 걸렸어요. 네트워크 요청이나 어떤 뮤테이션에 의해서 서스펜스 된 상황이면 이 컴포넌트는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서스펜스에 의한 폴백이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트랜지션을 쓰게 되면 트랜지션에서 어떤 스테이트 변화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 변화를 이 현재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 컴포넌트의 인풋, 그러니까 프롭과 스테이트 동일하게 만들어진 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이 컴포넌트에다가 새로운 스테이트를 넣어서 렌더링을 다시 하는 거죠. 이때 서스펜스를 빠지더라도 이 기존 컴포넌트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별도로 렌더링 되고 있는 게 서스펜스를 빠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에서는 이걸 렌더링을 다시 하고 얘가 서스펜스를 빠진다면 이 서스펜스가 완전히 종료되고 다시 렌더링이 돼서 실질적인 렌더링 완료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화면에 보이고 있는 부분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은 별도의 공간에서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를 주고 그 부분에서의 렌더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화면에 반영하게 되는 이 패턴이 이제 트랜지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즈 트랜지션을 하고 유즈 트랜지션 안에서 만들게 되는 set 에러, 그다음 리다이렉트 이런 스테이트의 변화가 현재 화면이 아닌 어디선가 별도로 렌더링이 되고 그 렌더링이 완료가 된 이후에 트랜지션까지 포함해서 서스펜스 모든 걸 포함해서 트랜지션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화면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async transition을 이제 ac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function that uses async transition을 이용하는 펑션을 action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action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해준다. pending state, 아까 is pending, start transition 하는 순간 이제 is pending이 시작이 되고 트랜지션이 끝나면 is pending이 false가 되는 거. 그 다음에 optimistic update. use optimistic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스테이트를 바꾸게 되면 이 바꾼 게 트랜지션 중에는 화면에 반영이 되고 트랜지션이 완전히 끝나면 다시 롤백 되는 거고요. 이 optimistic의 목적은 유저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좋아요 카운트를 1 올리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서버에 보내고 서버에서 응답이 오고 나서 1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르는 순간 일단 화면에 1을 보여주고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서버에서 응답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값을 바탕으로 렌더링을 다시 하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대로 이제 에러에 따른 이제 스테이트의 변화가 있고 그거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내부에서 에러가 난 거는 이제 당 에러 바운더리에서 처리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폼에서 네, 액션과 폼 액션 프롭에 대한 게 이제 새롭게 추가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액션에다가 이제 함수를 넘기게 되면은 이거를 액션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미션이 완료가 되고 나서 폼을 자동적으로 이제 리셋해 준다고 합니다. What did you say? Yeah.